하려고 하는데 진흙탕에 다리가 퍽 빠졌어요. 화나요 안 나요? 당연히 화가 나지. 근데 화가 많이 나는 사람, 덜 나는 사람이 있어요. 화 많이 나는 사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진흙탕에서 발을 뺄까요 안 뺄까요? 팔 넣어놓고 화내고 있는 거야. 길길이 날뛰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온갖 원망, 진흙탕 발을 빼냐고? 안 뺀다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 가다가 진흙탕에 불이 팍 빠져.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만 어때? 아이고, 그리고 진흙탕에 발을 얼른 빼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해요. 뭘까? 휴지 꺼내서 털고 응급조치 취하고, 어떠한 나에 대한 비난, 세상에 대한 비난도 없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 그러면 누가 이 사태를 더 빨리 해결하나요? 화를 안 냈음에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화를 안 내야 해결돼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화낼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화내 분노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철칙으로 아세요. 분노는 내 삶에서 단 1%도 도움이 안 된다. 형제에 대한 분노로 몇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산 분배를 마음대로 해버리고 대화도 안 통하고 잊으려고 노력하고 몇 달째 소갈이 어찌하면 이 고뇌에서 해방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분노를 안 느끼면 됩니다. 화를 안 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라고. 아니요. 그냥 법적인 조치는 취하고 할 일을 하세요. 굳이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뭔가를 잘 보세요. 내가 돈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움? 그러면 그 돈 얼마에 집착하고 있고, 사실은 그거예요.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억울함. 내가 이것도 못 챙겨가면 나는 바보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또 비유적으로 잠깐만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죠. 뭐냐면, 여기 보면 진흙탕에 빠진 구두 보이죠? 무엇에 저항하는가? 지금 이 질문, 형제에 대한 분노, 이거는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에, 형제와의 유산 때문에 갈등. 그런데 부모님이, 어느 변호사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이 20억 이상 유산을 남긴 사람은 대부분 싸우게 돼 있다. 어떤 경우든지. 유산이 더 많아요? 100% 싸웁니다. 그래서 유산이 많아서 형제랑 갈등, 당연하네. 왜냐면 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이상한 거 아니고 내 형제가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돈 있죠? 현찰. 현찰이 뭔지 아세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반지예요. 그 현찰이 눈앞에 딱 생기잖아요. 왔다 갔다. 그럼 다 골룸이 돼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그렇다고 돈을 다 포기하라고? 아니, 내가 생각할 뭐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 뭐 하든지 다 하는데 화 안 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미 일어난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구분하세요. 막 섞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마태 박사 얘기 말고 진흙탕에 빠진 구두,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디 아주 멋진 파티에 가려고 내가 쫙 새 양복 입고 새 구두까지 쫙 해갖고 룰루랄라 가는데 진흙탕에 다리가 퍽 빠졌어요. 화 나요 안 나요? 당연히 화가 나지. 근데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 덜 나는 사람이 있어요. 화 많이 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진짜 팍 빠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온갖 스토리텔링하고 온갖 네거티브하고 온갖 비난을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왜 이렇게 발밑도 안 보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안 다니고 좀 주의해야지. 내가 이걸 빠지다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여기 진흙탕 이렇게 만들어놨어. 구청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비와 땅을 치워야지 이거 안 하고 이거 어떤 진흙 만들어 놓고 여기 길 도로 관리하는 사람 누구야? 온갖 비난 막.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진흙탕에서 발을 뺄까요 안 뺄까요? 화가 나니까 안 빼요. 팔 넣어놓고 화내고 있는 거야. 길길이 날뛰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온갖 원망, 진흙탕에 발을 빼냐고? 안 뺀다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 가다가 진흙탕에 불이 팍 빠져.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만 어때? 아이고, 그리고 진흙탕에 발을 얼른 빼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해요. 뭘까? 휴지 꺼내서 털고
응급조치 취하고 가서 화장실 들어서 이거 물로 닦으면 되나 안 닦으면 되나. 어떠한 나에 대한 비난, 세상에 대한 비난도 없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 그리고 let it go, go on, move on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사태를 더 빨리 해결하나요? 막 화내고 있을 때 아니 이거 형제에 대한 뭐 부모 유산분배 이거 진흙탕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발 얼른 빼고 진흙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찾고 화내지 말고 화 안 내고 이성을 회복하고 다 그럴 수도 있는 일. 남 미워하지 말고 현찰 보면 다 골룸 된다니까. 그러니까 형제 미워하지 말고 누구나 다 그런 건데 하고 그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내 분노 이런 걸 다 집어치우고 그러면 더 빨리 해결돼요. 화 안 내고도. 화를 안 냈음에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화를 안 내야 해결돼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화낼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화내 분노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모든 분노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분노를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나와. 아니에요. 분노 안 이렇게 하면 멘탈 에너지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예 철칙으로 아세요. 분노는 내 삶에서 단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 분노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은데 거기까지 하고요. 최근 습관을 만드는데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회복 탄력에 취약한 환경과 도움이 되는 환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환경은 어떠냐? 인간관계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근력 여러분 훈련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변에 부정적 정서를 쏟아내는 사람, 자꾸 화내는 사람, 자꾸 우울해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세요. 일단 피할 수 있는 한 피하세요. 여러분의 편도체를 막 활성화시키는 어떤 자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에 취약할수록 편도체를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환경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자, 최근에 다양한 명상을 찾아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두 어떤 명상이 움직임 명상을 추천합니다. 마음 근력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호흡 훈련 이런 거 있죠. 접촉점, 아랫배 이런 게 다 움직임 명상 요소가 있는 겁니다. 모든 명상에는 움직임의 요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려도 근육 여기저기 다 움직임. 왜냐하면 뇌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뇌가 생긴 이유 그 이제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뇌의 존재 이유는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우롱쉥이 멍게 같은 거 있잖아요. 멍게 올챙이 시절에는 막 헤엄쳐 다니거든요. 그때 뇌랑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좀 커가지고 올챙이가 커서 머리를 바위에 쳐박고 뿌리를 내리고 멍게처럼 평생 붙어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위에 붙어서 뿌리를 내리자마자 뭐 하는 게 뭘까요? 자기 뇌를 소화해서 먹어버립니다. 문해화가 됩니다. 뭐냐면 더 이상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 문해화가 돼버려요. 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모든 의도 뇌작용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명상도 움직임 명상이 기본입니다.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내 감각을 느끼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동안 책 쓰느라고 잘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훈련을 하냐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유튜브 가셔서 그냥 명상 마음 근력 치면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시면 되냐 하면 남이 안 쓰는 말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편안전활. 뭐의 약자인지 아시겠죠?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질 활성화. 편안전활 치시면 딱 제 거가 먼저 위에 뜹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편안전활 내면소통 1, 편안전활 내면소통 훈련 2 이게 있어요. 1번이 편도체 안정화 중심의 명상이고 2번이 전전두피질 활성화. 아까 우리가 못했던 종소리 이런 거 그게 여기 2번에 있는 겁니다. 그걸 2개 해보시면서 오늘 강의 내용을 되살려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10분씩 계속 하시라는 게 이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많으신 분 보면 그 밑에 보면 또 뭐 다른 격관 명상이니 뭐니 또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요거 예전에 제가 먼저 올려놨던 거 요 기본으로 먼저 하시면 총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편한전화 검색해서 그걸 갖고 자기 전에 적어도 10분씩 매 주무시기 전에 3개월을 목표로 하게 되면 전전두 활성화, 편도체 안정화 이 두 가지 돼서 여러분 내가 달라졌네 느낌이 오실 겁니다. 또는 이걸 석 달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가족들이 엄마 아빠가 달라진 것 같아. 아빠 엄마가 좀 이상해. 이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좀 달라졌어. 이게 되면 성공입니다. 사람이 진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는 뭐 플랜 두스에다가 내가 얼마큼 매일 했나 몇 시부터 했나 했을 때 느낌 같은 거 적으면 더욱 효과적이고요. 편도체를 계속 이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이기 때문에 편도체 안정화가 딱 되고 전전두 피질 활성화가 되면 웬만한 일에 화가 안 납니다. 웬만한 일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 불가 참선 전통, 템플스의 명상훈련도 많고 우리나라는 왜 명상훈련이 전무하다고 평가되었나요? 질문.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경험한 여기 써놓은 이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분들은 그 명상 뒤에 가면 신비주의나 종교가 있습니다. 저는 종교나 신비주의랑 전혀 관련이 없는 깨달음 뭐 어쩌고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다리 운동하면 다리 튼튼해진다 하는 식으로 이거 했더니 전전두엽 피지에 활성화된다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상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땐 저는 내면소통 훈련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진짜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의 참선 전통 수없이 많은 전통이 있죠. 우리나라 불교 불가의 참선 전통은 사실은 이 화두선이 핵심인데 화두선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화두선 중국에서 시작됐죠. 12세기에 그 화두선은 전 세계적으로 잘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많이 보급된 건 사티 메디테이션 중심의 그런 알아차림 명상이거든요. 그걸 누가 마인드풀니스로 잘못 번역해가지고 마음챙김 이렇게 됐는데 마음챙김은 마인드풀니스의 번역이에요. 사티는 마음챙김이 아닙니다. 그 자세하게 하기 너무 복잡하고 아무튼 좀 번역이 좀 이상한 거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맞다. 그래서 전 알아참이라는 용어만 지금 많이 썼는데 그거랑 이 참선 전통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호흡할 때 아까 호흡을 그냥 알아차리고 개입하지 않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아나빠나 사티 전통입니다. 그게 오리지널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다 뭐 하고 있는 게 그 아나빠나 사티 그 호흡 훈련이에요. 참선 화두선은 나중에 중국에서 도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온 게 이 참선이에요. 아무튼 불교는 뭐 이렇게 퍼지니까 다양한 그래서 아직 좀 뭐라 그럴까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는 거고 템플 스테이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조계종에서 하는 출가학교 50기 졸업생입니다. 진짜 그 행자생활 다 하고 삭발 다 하고 이거 다 하는 거 했는데 명상 많이 하지 않습니다. 참선도 많이 가르치지도 않고 템플 스테이 명상해요. 무늬만 명상이고 진짜 명상 잘 많이 하지 않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명상 훈련이 전무하다 이건 약간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다음에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 거의 하시는 분들이 없다. 제대로 진짜 지금 그 구글 스칼라 같은 데 가면 명상 연구, 명상 논문 쏟아져 나오거든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명상 교육 애들한테 청소년들 했더니 뭐 좀 좋아지더라 이런 거지 그 명상 자체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왜냐하면 할 수도 없는 게 환자들 대상으로 뭐 명상 처방 이거 아예 못하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후진국이다 이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상하는 인구도 제대로 많지도 않고 명상에 대한 연구도 별로 없고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MBSR이라고 있거든요. Mindfulness Based 스트레스 리덕션 프로그램 존 카바친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 후반에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존 카바친이 그거 만들기 전후에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숭산 스님. 우리나라 숭산 스님이 미국 가서 캠브리지, MIT, 하버드 근처에서 이거 사람들 좀 가르칠 때 그때
하버드에 있던 카바찐도 와서 배웠거든요. 숭산 스님 제자예요. 우리 한국 스님의 제자라고요. 카바찐이. 그런데 그분이 만든 mindfulness based 명상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스트레스 감소. 그러니까 명상을 스트레스 감소용으로 이렇게 일반인이 하기 편하게 70년대 만드는 거죠. 그게 한국에 역수입돼서 번역돼서 사용되고 있죠. 그것도 물론 가치는 있지만 좀 약간 안타까운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스님한테 배운 미국 사람이 만든 걸 우리가 다시 번역해서 수십 년 전 걸 지금 갖고 열심히 쓰고 있다. 제일 많이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맥락을 보면 우리가 얼만큼 뒤져 있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명상은 뭐 한국에서 더 많이 하고 명상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보다 한국이 더 많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뉴욕 게리슨 인스티튜트라고 있고 MLI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명상 학자들이 2년에 한 번씩 학회도 하고 매년 여름 전 세계 명상 연구가들과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전부 학자들이고 거기에 이제 제가 시니어 리서처로 참석해서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 가면 성당 같은 수녀원 같은 건물을 완전히 명상센터로 개조했어요. 게리슨 인스티튜트. 그래서 허드슨 강변에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교회 성당 같은 거에 바닥에 쫙 명상 깔려 있고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 예수님 모습이 있는데 밑에는 막 불상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그냥 미국 사람들 명상하면 얼마나 하겠어 했지만 자기 소개하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다 수십 년씩 한국 참선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 뿐만 아니라 여러 명상 정당 빠삭하게 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한국에서 명상에 대해서 그 정도의 지식과 그 정도 수행하고 앉아있는 폰만 봐도 알아요. 그런 분 아직 못 봤는데 거기 가면 서양 사람들이 무대기로 그러고 앉아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 수준이 명상 하는 그 연구라든지 명상 프랙티스 하는 사람들. 그 명상 연구가들은 다 수십 년 동안 명상을 실제로 아침마다 프랙티스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위기나 이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명상센터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명상센터. 어쨌든 그런 거고. 인도 명상과 태국과 명상이 그리 좋은데 인도와 중국의 시민의식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시민의식과 이 명상이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의 시민, 중국은 모르겠고 인도만 놓고 보면 자 보세요. 대부분의 가르침이 다 인도에서 왔습니다.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걸 수입한 거죠. 그 근처에서. 그리고 뭐 기독교는 또 그 근처 옆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에. 지금 어때? 현대시대에 와보면. 옛날에 잘 나가던 나라들은 다 지금 좀 안 된 얘기지만 개판치고 있습니다. 좀 현대사회에 좀 맞지 않고 그렇죠. 인도 명상과 태국권 명상이 그리 좋은데 그 시민의식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태국권은 어디서 나왔죠? 중국. 그럼 중국에서 태국권 연구 많이 하나요? 잘 못 봤어요. 중국에서는 태국권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스포츠처럼 만들어갖고 막 아시안 스포츠대 뭐 여기다 넣고 그건 정통 태국권하고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그럼 태국권을 누가 진짜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수백만 명의 그 태국권 인구를 만들어낸 게 누구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사람이 관절염 태국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졌어요. 태국권 연구 진짜 어디서 많이 하죠? 메디칼, 하버드 메디칼 스쿨. 하버드 의대에서 타이치 책 나오고 그 연구 목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서양이에요. 서양. 이 타이치 연구 나온 거, 타이치를 지금 누리고 발전시킨 건 누구예요? 이미 서양이에요. 서양. 요가는 누가 인도 요기들은 막 이렇게 삐쩍 맞은 할아버지들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가 진짜 대중화시킨 건 누구예요? 캘리포니아 요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요가예요. 서양이에요. 서양. 미국이에요. 그 효과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 성당, 이건 누가 발전시키고 있어요? 한국. 캐톨릭 인구가 거의 유일하게 증가하는 나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융성한 나라 한국. 다른 나라 유럽의 교회 가보세요. 거기 서양이 크리스찬 나라잖아요. 가보면 다 교회 그냥 입장료 수입만 받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요만큼 앉아 있고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누구 거예요? 아시아 거. 명상 누구 거예요? 서양 거.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그래서 이 질문 하시는 분은 인도 명상과 태국 거 명상이 지금 현대 이게 다 서양이 가져와서 하고 있네. 그치? 우린 뭘 갖고 왔을까? 우린 서양 거 기독교 갖고 와서 우리가 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네. 세상은 돌고 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